땅 얘기 좀 할게요.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이 204만 평 이상의 땅을 소유한 땅 부자라고 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 김재정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게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 된 직후였다는 거야. 예. 그냥 그림이 딱 나오는 거네요. 네. 29세 때입니다. 네. 김재정 29세 때부터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죠. 그래 1978년에 충북 옥천에 땅을 구입한 게 그 시작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김재정이 1982년 이명박으로부터 매입한 충북 옥천 땅에 대한 보도를 봤는데요. 현대건설 사장이던 77년 이 땅을 사들인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명박이 땅을 사서 지금 보도에 나온 땅은 이명박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 차남한테 팔아요. 그러니까 50만 평 규모. 그래 나중에 그 자리가 알고 봤더니 박정희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후보 지역 중에 하나였답니다. 역시 대단하죠.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 땅 장사예요, 이 사람은 그냥. 땅 장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재정 씨는요.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부동산의 신이다. 등극됐다. 돈을 버는 곳이 없어요. 김재정 씨가. 돈을 못 버는데 제주, 포항, 옥천, 경기 온갖 땅을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막 돈이 나와. 김재정이 호주머니에서는. 그런데 김재정이는 그 돈에 대해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었어. 그리고 김재정이 땅을 사고 나면 바로 개발 계획이 나오죠. 개발 계획이 돼. 정부 차원에서.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명박이 치밀하게 땅 투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없고요. 어쨌든 서울시장과 대통령직 그다음에 국회의원직을 걸치면서 각종 중장기 국가 계획을 입수해서 이것을 땅 투기에 악용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때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땅들을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제주도가 대표적인 거고요. 형님이 갖고 있는 그 TC 톨게이트 기억나시죠? 특히 우리가 지금 밝혀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 포항 주변의 땅을 거의 다 이 형제들이 샀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항 쪽도 다 사실은 가까운 KTX역이나 이런 역들 주변에 미리 사놓고 KTX역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땅 투기의 정황이 지금 드러났고요. 어쨌든 이건 전부 저는 환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처음에 대선 후보로 이제 물망에 오를 때 대표적인 공약이 한반도 대운하였잖아요. 그렇죠. 그 자세히 보면은 한반도 자체를 딱 강으로 갈라버리는 거거든요. 강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한마디로 막 낙동강하고 금강 뭐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첫 번째 그 의혹은 뭐였냐면은 공사하는 비용을 빼먹기 위해서였다. 사실은 그거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나눠 먹고 나는 이미 자기가 그린 밑그림이 있을 테니까 주요 요소에 항구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요즘에 정설이니까 그 지역의 땅들을 다 매입해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차명으로. 근데 친척 2명을 묶어서 서로 못 팔게 만들어 놔요. 그렇죠. 그 재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인수하려고 하는 모략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MB의 꿈은 대기업을 만드는 거였대요. 네, 대기업을 하나 갖고 대대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그 꿈이었다면 그가 숨겨놓고 비리를 저질렀던 돈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대기업을 만드는 게 소원이었을 거고 그 대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땅 투기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기업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를 향해 달려갔다. 결국은 국민들 손으로 그 대기업을 못 만들게 지금 생겼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크죠. 숨겨진 재산이 이렇게 많아서 다 기억도 못하지 않을까요? 재산 관리인이 필요하지. 있겠지? 누군가가 있겠죠. 관리인이 요즘 와서 조금씩 입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관리인은 아직 입을 안 연 것 같고요. 사실 이 이명박이 이렇게 땅을 굴렸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김재정은 물론 김재정이 땅을 사고 나면 국가 차원에서 그 지역에 개발 공사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개발 공사가 들어가는 곳곳이 현대건설이 공사를 했어요. 아산신항공사, 정주영이 유조선 갔다가 물막이한 댐 공사, 당진. 예, 그런 것들이 다 새만금 해서 모든 그런 공사 간척 사업 공사들은 대부분 현대건설이 들어가요. 이명박이 이걸 그냥 놓치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리스트를 보면은 요새 딱 많이 들어본 지역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강남구 청담동의 빌라 96평.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지금 김재정의 부인인 권영미 씨가 실제로 살고 있는 빌라인 것 같아요. 강남구 논현동의 대지 587평방미터, 강남구 역삼동의 367평방미터, 강남구 도곡동의 사필지, 화성시 우정읍, 당진군 송산면, 대전 유성구 용계동, 옥천군 이원면, 고성군 토성면, 그리고 평창군 면원리,
가평군 설악면 현대별장, 그리고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군위군 산성면, 제주도 서귀포시 이렇게 있습니다. 한 나라를 가져가라 다. 밝혀진 것만, 의심되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네, 밝혀진 것만. 2007년쯤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당시에 야권이죠. 야권 후보들 내부 경선에 한나라당이죠. 그때 한나라당이었는데 경선 중에서도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그때 캠프에 있던 홍사덕이나 기타 등등등 사람들이 결국은 본선에 가면 땅 투기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여기저기서 다 맞아요.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통합민주당인가가 있을 거예요. 저 기억이 좀 아름한데 거기서 구체적 법안 명칭이 MB 땅 투기 무슨 조사 특별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것들이 사실은 다 의혹으로 계속 지금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의혹들을 다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지금 수면으로 아래로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측근들도 언젠가는 터진다. 너무 욕심이 많다. 너무 땅을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왕왕 있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맨날 어머니랑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꼭 10년 전 탓을 해. 10년 전에 땅 하나 사둘 걸. 부자가 못 된 이유를 그냥 어머니가 보여주시잖아요. 난 그거에는 투기성에는 반대하지만 결국에 우리나라 땅값을 올려놓은 자가 바로 이명박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정치도 하고 싶어. 그렇다 보니까 재산을 숨겨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차명으로 자기 재산을 숨겨두고 하다 보니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이가 단죄 받으려면은 가장 먼저 이명박의 숨겨진 땅을 찾는 게 먼저인데 그에 앞서 국정원 특활비네 다스네 BBK네 댓글 공작이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손도 못 대고 있지만 최근에 검찰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을 지금 이명박의 숨겨진 땅을 찾고 있는데 차명재산 관련해서도 뭐 알고 보면 이제 어떤 보유세 문제, 세금의 문제 이걸 또 이제 누군가를 줘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상속이든 양도든 간에 그렇지. 세금을 또 내야 되고요. 이명박은 골치 아파지게 생겼어요. 너무 크게 불려놨어요. MB의 가온이 정직이라잖아요. 땅에 정직하라. 아, 땅이 정직하라. 이명박이 이렇게 부동산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 세불리기, 돈 불리기를 한 정황들이 쭉 나오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박근혜 시절까지 갖고 왔던 박정희부터 박근혜 시절까지 갖고 왔던 경제 정책의 최우선순위는요 부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부동산 불패 신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놓으면 절대 안 떨어져. 사놓으면 돈이 돼. 이게 다 이런 이명박과 같은 자들의 투기꾼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고요. 그렇지.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 정책을 개발해내고 나라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왔던 거고요. 이명박뿐이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의 고위직이었던 사람들, 고위직인 사람들 땅 갖고 있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대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지금 어떤 발언까지 하냐면 분양가의 3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정책을 내놓겠다. 그리고서는 그걸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올바른 정책들이 나와주기 이전에는 빚내서 집사였거든요. 그만큼 부동산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많았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를 좀 털어버리자. 집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소유해서 내가 이거를 뻥튀기해서 벼락부자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버려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나고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땅을 사서 지금 300만원 간다는 거 아닙니까? 무려 뭐 3년 만에 이렇게 튄 거 아닙니까? 제주도 땅이 지금. 근데 다른 땅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게 명박이가 무슨 뭐 특별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고요. 모든 관계 부처 기관이 저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모든 국토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내가 방점을 만들면 찍어요. 돼. 예. 여기서 국토개발 계획서 올려 가져와 5년짜리로 수립해 이렇게 지시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말이죠. 나 여기다 도시 하나 만들래. 생각해. 그러면 김재정이 불러서 땅 좀 사라. 또는 제3자 불러서 땅 좀 사라.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 발표하면 10만 원짜리가 300여 1000만 원 됩니다. 상가지역은.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이걸 계획 수립할 때 입안을 할 때 여기에 상가지역 이 블럭에는 상가지역이고 여기는 학교지역이고 여기는 뭐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지역이고 여기는 고층 아파트 지역 이렇게 그을 거 아닙니까 계획을. 그럴 때 MB 천암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상가지역을 넣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필요해요? 전혀 맞죠. 머리가 필요 없고요. 그냥 땅만 사놓으면 돈 버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그것도 지금 현장에 제가 포항 지진 때 가봤잖아요. 근데 포항 KTX 역에서
구역을 오지 않고요. 신도시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2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처음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게 그냥 산이었어요. 밭이었고. 근데 이번에 지진 때 가보니까 이걸 다 밀어버린 거예요. 평지로.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물었죠. 왜 이걸 밀어요? 그때 이거 신도시 들어선대요. 그러면 KTX 역을 그리 유도한 자 누굴까요? MB였습니다. 포항에. 그죠? MB였죠. 그럼 그 주변 땅은 당연히 누굴까요? MB 측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지금 아파트 짓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논바다 있고 산이었거든요. 제가 못해도요. 거기에 KTX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5만 원 이하였을 겁니다. 산둥성이 깎고 있습니다. 그거 100만 원 우습습니다. 몇 배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누가 그게 머리 쓰는 겁니까? 그냥 입안하는 놈이 점만 찍으면 끝이에요. 그게 무슨 머리가 필요합니까? 하긴 탐욕이 화신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난 게 그거예요. 너는 절대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을 때는 땅 투기하면 안 돼. 전 세계 대통령이 비리한 놈들 빼고 정상적인 대통령이 어떻게 임기 내에 돈 먹는 새끼가 어디 있어요. 무식하게. 그리고 이게 더해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돈을 버는 방법이 인심을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순천에 계셨던 좌우지장지지 이정현 씨 있죠. 그 양반이 예산 폭탄을 갖다 들러부었잖아요. 지역에. 그 지역 분들 가만히 한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 돈이 100% 주민들을 위해서 쓰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에 투기꾼들이 안 들어왔을까? 이거는 그 투기꾼 중에 검은머리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박근혜가 아마 주도한 세력들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들어부어서 지역 개발을 한다 하면 분명히 투기꾼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게 정권과 국회의원 예산 폭탄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거 티 안 내고 국회의원이 한 걸로 티가 나니까 전혀 걸릴 염려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돈을 써가면서 사실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빌미로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갔던 거죠. 토착민이 거기서 속겨지는 거죠. 그렇죠. 살지 못하고. 이 지역이 지금 방송실이 있는 이 지역이 예전에는 지금도 뭐 서울 도심에 있는 주택단지로는 얼마 남지 않은 몇 개 남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실제로요 여기 있는 빌라나 주택들 중에 반은 외지 사람이 주인이에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주인들이 특정 층에 살면서 자기 집 케어하잖아요. 근데 외지에서 이미 이게 언제부터 연유가 시작됐냐면은 여의도에서 가장 가까운 뉴타운 개발 예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투기 바람이 광풍처럼 쓸고 갔어요. 그때가 누구였죠? 그렇죠. 이명박의 뉴타운 오세훈하고 국회의원 여기 지역이 있었죠.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서울 지역 전체가 대부분 그런 광풍이 불었었는데 무리하게 지금 그렇게 끌어가던 어떤 상황들이 좀 기억이 나고 어찌 됐건 간에 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도덕해서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이익을 얻은 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땅 투기하고 자빠졌고 개쓰레기입니다. 뭐 이런 대통령이 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모든 대한민국의 비밀 정보들을 모두 다 통솔하는 자가 땅 투기를 하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시절에 했던 바로 그 정책 우리가 방송으로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 쉽게 따게 만들어준 것도 사실은 그게 자동차를 많이 사야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사면 다스가 돈 벌고 네. 그 구조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통사고 많이 나서 많이 죽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뭐 4대강 한다. 대우나 한다 그러면 어떤 새끼가 땅 사놨나 보네.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 이제 순수하게. 뭘 수질 개선지가 어디 무슨 오세훈이가 너네 땅 산다 그러면 또 누가 투기했구나. 또 당시 새누리당에서 남도 해안가에 카지노 벨트를 만들겠다 하면 이 새끼들 또 해안가에 땅 무지하게 사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책 발표할 때마다 이명박 때는 이제 그런 식의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이익만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니? 그래놓고 4대강의 목적은 홍수, 가뭄, 수질 개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땅값 올리기인데. 모래 파는 돈은 누가 다 먹었을까요? 그건 판 돈 없어. 그걸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데 뭐. 아니에요. 그게 낙동강 모래가 A급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부는 팔렸겠죠. 근데 예. 지금도 4대강 재원이 어떠하니 물으니까 강바닥 파서 생긴 모래로 충당하겠다고 그렇죠. 했었거든. 네. 근데 실제로 그 고급 모래들이 팔린 건 일부고요. 지금도 적재돼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도 수량을 검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20조량의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4층짜리 아파트 한 동을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정도의 양이었거든요. 그 양이 다 어디로 갔을까? 분명히 14층 높이 아파트 높이로 경부고속도로 깔 수 있는 까는 양이었거든요. 그래서 20조 정도 나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디 무슨 도시와 무슨 도시 간 고속도로가 생긴다 그러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또 검은머리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지들이 투자하려고 정부하고 막 평생 사실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서로 계약 맺고 통행료 엄청 비싸게 받고 그렇죠. 다 그런 식이었어요. 이명박은 정말 이거는 역사상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정말 탐욕의 화신가 된 거죠.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청담동 빌라, 논현동 이것뿐만이 아니라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6채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갑질을 하는구나. 근데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면 20동 505호, 76동 401호, 87동 305호, 80동 904호 아무튼 이렇게 6채인데 이게 다 가장 작은 평수가 48평이고요. 가장 큰 평수가 80평.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저는 이렇게 큰 평수인지를 몰랐었는데 이게 다 이명박이 서울시장 후보 때부터 그때부터 다 밝혀졌었던 특혜 분양 의혹이 다 있었었네요. 그때도 문제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현대건설 사장을 지내고 나서 나중에 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명칭이 바뀐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려고 보니까 자기 많은 재산이 걸림돌이 돼서 다 차명 이런 식으로 묶어두다가 사람들이 이목 때문에 지금 환원시키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의 화신 입장에서 보면 속이 타고 미치겠는데 이제 다 까발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명박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이명박이 부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부동산도 정부가 찾아주려고 그래. 검찰이 찾아주려고 그래. 기업 소유권을 뺏겼는데 그것도 검찰이 찾아주려고 그래. 좋다. 심지어는 노후 보장해주려고 무상급식까지 해주려고 그래. 얼마나 행복해요. 나쁜 새끼. 자, 알겠습니다. 땅 장사 이명박 이야기였고요. 이명박 땅 얘기 좀 할게요.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이 204만 평 이상의 땅을 소유한 땅 부자라고 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 김재정이 땅을 사들이 시작한 게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 된 직후였다는 거야. 예. 그냥 그림이 딱 나오는 거네요. 네. 29세 때입니다. 예. 김재정 29세 때부터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1978년에 충북 옥천에 땅을 구입한 게 그 시작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김재정이 1982년 이명박으로부터 매입한 충북 옥천 땅에 대한 보도를 봤는데요. 현대건설 사장이던 77년 이 땅을 사들인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명박이 땅을 사서 지금 보도에 나온 땅은 이명박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 차남한테 팔아요. 그러니까 50만 평 규모. 그래 나중에 그 자리가 알고 봤더니 박정희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후보 지역 중에 하나였답니다. 역시. 대단하죠.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 땅 장사예요, 이 사람은 그냥. 땅 장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재정 씨는요.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부동산의 신이다. 등극됐다. 돈을 버는 곳이 없어요. 김재정 씨가. 돈을 못 버는데 제주, 포항, 지역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강남구 청담동의 빌라 96평.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지금 김재정의 부인인 권영미 씨가 실제로 살고 있는 빌라인 것 같아요. 강남구 논현동의 대지 587평방미터, 강남구 역삼동의 367평방미터, 강남구 도곡동의 사필지, 화성시 우정읍, 당진군 송산면, 대전 유성구 용계동, 옥천군 이원면, 고성군 토성면, 그리고 평창군 면원리, 가평군 설악면, 현대별장, 그리고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군위군 산성면, 제주도 서귀포시 이렇게 있습니다. 한 나라를 가져가라 다. 밝혀진 것만? 의심되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네, 밝혀진 것만. 2007년쯤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당시에 야권이죠. 야권 후보들 내부 경선에 한나라당이죠. 그때 한나라당이었는데 경선 중에서도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그때 캠프에 있던 홍사덕이나 기타 등등등 사람들이 결국은 본선에 가면 땅 투기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여기저기서 다 맞아요.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통합민주당인가가 있을 그러니까 이명박이 처음에 대선 후보로 이제 물망에 오를 때 대표적인 공약이 한반도 대운하였잖아요. 그렇죠. 그 자세히 보면은 한반도 자체를 딱 강으로 갈라버리는 거거든요. 강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한마디로 막 낙동강하고 금강 뭐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첫 번째 그 의혹은 뭐였냐면은 공사하는 비용을 빼먹기 위해서였다. 사실은 그거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나눠 먹고 나는 이미 자기가 그린 밑그림이 있을 테니까 주요 요소에 항구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요즘에 정설이니까 그 지역의 땅들을 다 매입해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차명으로. 근데 친척 2명을 묶어서 서로 못 팔게 만들어 놔요. 그렇죠.
그 재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인수하려고 하는 모략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MB의 꿈은 대기업을 만드는 거였대요. 예, 대기업을 하나 갖고 대대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그 꿈이었다면 그가 숨겨놓고 비리를 저질렀던 돈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대기업을 만드는 게 소원이었을 거고 그 대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땅 투기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기업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를 향해 달려갔다. 결국은 국민들 손으로 그 대기업을 못 만들게 지금 생겼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크죠. 그러니까 숨겨진 재산이 이렇게 많아서 다 기억도 못하지 않을까요? 재산 관리인이 필요하지. 있겠지? 누군가가 있겠죠. 관리인이 요즘 와서 조금씩 입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근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관리인은 아직 입을 안 연 것 같고요. 사실 이 이명박이 이렇게 땅을 굴렸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김재정은 물론 김재정이 땅을 사고 나면 국가 차원에서 그 지역에 개발공사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개발공사가 들어가는 곳곳이 현대건설이 공사를 했어요. 아산신항공사, 정주영이 유조선 갔다가 물막이한 댐 공사. 당진? 예. 그런 것들이 다 새만금 해서 모든 그런 공사, 간척사업 공사들은 대부분 현대건설이 들어가요. 이명박이 이걸 그냥 놓치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리스트를 보면은 요새 딱 많이 들어본 옥천, 경기, 온갖 땅을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막 돈이 나와. 김재정이 호주머니에서는. 그런데 김재정이는 그 돈에 대해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었어. 그리고 김재정이 땅을 사고 나면 바로 개발 계획이 나오죠. 개발 계획이 돼. 정부 차원에서.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명박이 치밀하게 땅 투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없고요. 어쨌든 서울시장과 대통령직, 그다음 국회의원직을 걸치면서 각종 중장기 국가 계획을 입수해서 이것을 땅 투기에 악용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때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땅들을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제주도가 대표적인 거고요. 형님이 갖고 있는 그 TC 톨게이트 기억나시죠? 특히 우리가 지금 밝혀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 포항 주변의 땅을 거의 다 이 형제들이 샀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항 쪽도 다 사실은 가까운 KTX역이나 이런 역들 주변에 미리 사놓고 KTX역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땅 투기의 정황이 지금 드러났고요. 어쨌든 이건 전부 저는 환수해야 된다.